글로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클로즈업입니다. 네, 이투데이 김희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용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2월 무역 적자가 4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보다 부진했습니다. 유로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필요하다면 경기 부양책 등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자님, 좀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약세를 보였네요. 네, 뉴욕 증시가 지표 부진에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1% 하락했고요. 다우 지수는 0.45포인트 하락하면서 약보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91% 하락하면서 비교적 강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는 고용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특히 어제 나온 미국의 3월 민간 고용 지표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무역수지 적자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등의 지표가 계속 부진하게 나오자 상승폭을 줄였고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3월 고용 동향을 하루 앞두고 미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표도 한 가지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무역 적자 수준부터 확인해 주시죠. 네, 미국의 2월 무역 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2월에 무역 수지가 423억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월에는 393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전문가들은 당초 2월 적자폭이 1월에 비해서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적자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제 석유화학 제품의 판매 부진으로 2월에 전체 수출이 1월보다 1.1% 줄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최저치를 갈아치운 것인데요. 반면 수입은 자동차와 부품 수입 증가로 1월에 비해서 0.4%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경제가 무역에서 예상 밖의 저조한 실적을 내면서 지난 1분기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을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혹한과 폭설로 올 초에 소비와 제조업 활동이 위축된 거에 더해서 무역 수지까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1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2.8%보다 크게 떨어진 2% 안팎에 그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지표가 있었는데 주간 단위로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났네요. 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만 6천 건으로 전주 대비 1만 6천 건 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문가 전망치인 31만 9천 건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작아서 추세를 반영하는 4주 평균 청구 건수는 31만 9,500건으로 전월에 비해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용 경기 회복세가 지속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성을 보인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나오는 3월 고용 동향에서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지표 더 있었죠. 서비스업 이 PMI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발표됐죠? 네, 미국의 3월 서비스업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예측치에는 밑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는 3월 서비스업 지수가 53.1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전월의 51.6보다는 높지만 시장의 예측치인 53.3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ISM 서비스 지수는 50일 기준으로 경기의 확장과 위축을 나타내는데요. 이 지수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를 포함해서 유틸리티나 주택 등 경제의 90%를 담당하는 비제조업 부분의 경기가 반영된 지수입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신규 주문 지수가 전월에 51.3에서 53.4로 상승을 했고요. 고용 지수도 47.5에서 53.6으로 올랐습니다. 네, 미 증시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유럽의 주요 증시가 22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부양의지 피력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국은 0.15% 하락했고요. 프랑스 지수는 0.09% 상승을 했고 독일 지수는 0.42%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는 22의 금융통화 정책을 앞두고 관망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후에 기준금리 동결이 발표가 되자 실망 매물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드라기 총재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행동에 나선다고 말하자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네, 우선은 22일 금통이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그 결과부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ECB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의 0.25%로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도 각각 0%와 0.75%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ECB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25%로 인하한 뒤에 5개월째 동결을 하고 있는데요. ECB는 지난달 유로존의 물가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유럽 경제의 회복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서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ECB의 판단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기 총재가 상황에 따라서 완화 정책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그 모습을 피력을 했네요. 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도 꾸준히 구두 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통화정책회의를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필요하다면 비전통적 수단 등을 동원해서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처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어진 권한 안에서 비전통적인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에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예금금리 인하, 양적 완화 등에서 논의했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로존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 전망을 둘러싼 위험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계 금융시장과 신흥시장의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또 지정학적인 위험과 환율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지정학적인 위험은 경기의 기대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의 우호적인 발언 같으면서도 사실 실질적으로 시장에 달라진 건 없잖아요. 어떻게 좀 평가가 나타나고 있나요? 네,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라고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BNP 파리바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비록 드라기 총재가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좀 더 급진적인 조치를 포함해서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외부에 명시적으로 알렸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디플레이션 우려가 ECB 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드라기 총재가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고 꾸준히 구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ING그룹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이제부터 더 강한 구두 개입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ECB가 오는 6월에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하더라도 어떤 조처를 취해야만 한다고 내다봤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ECB의 인플레이션 원인 진단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문제 제기도 됐습니다.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에너지 가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이 ECB가 지나치게 자신들의 정책적 의도에 맞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는 당국자들은 에너지 가격 하락이 물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더 부정적으로 또는 과장해서 말을 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겠는데요. 주요 상품 가격이 혼조세였죠. 네, 오늘 상품 가격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의 매매에서 금값은 0.27% 하락을 하고 있고요. 1287.20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0.71% 상승을 하고 있고요. 100.3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슈퍼마리오의 뭔가 이 특별한 계획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이 특별한 부양책은 없었고요. 립서비스로 끝나면서 시장은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 찾지 못했습니다. 미증시 약간의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클로즈업이었습니다.